고양시다입니다. 하이. 경찰과 도둑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나 해봤지 이 나이 먹고 할 일은 없는데, 경찰과 도둑이 12월 정도 그때부터 유행을 했어요. 경도. 웃기죠? 경찰과 도둑이 유행한다. 그것도 좀 웃기는 일인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재래적인 운동이잖아요. 재래적인 게임이잖아요. 경찰과 도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수건 돌리기. 초등학교 때나 하던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당근에서 이제 당근의 그 모임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이 2, 30명이 모여서 경찰과 도둑을 하고, 막 20살, 30살 넘은 성인 남녀들이 모여서 뛰어다니면서 정말 아이처럼 놀고, 막 그러한 현상들이 사회적 현상처럼 좀 발생을 했어요. 신기하죠? 12월에 굉장히 뜨거웠고 지금은 조금 그 유행이 줄어들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어제도 당근을 검색해 보니까 여전히 하고 있어요. 여전히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내 친구가 자기 회사에 어떤 분이 얼마 전에 하고 왔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경찰과 도둑을 하기 위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뛰놀고 또 꽤나 즐거워한다는 그 모습이, 여기서 이제 세대적인 특징과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돼요. 오늘의 영상은 경찰과 도둑부터 시작을 해서 흔히 말하는 MZ세대, 근데 사실 MZ라고 하면 40대까지 포함이 되니까 Z세대를 포함한 뭐 20, 30대 정도라고 해보죠. 사회적으로 그 젊은 층이라고 흔히 인식되고 있는 20, 30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적 교류를 다져가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성세대 입장에서 흔히 말하는 MZ, 뭐 MG 거리지만 그들이 말하는 MZ는 보통 20, 30대죠. 20, 30대. 뭐 50대, 60대 입장에서는 MZ가 개인적이라 그래요. 쟤네들은 뭐 공동체 의식도 없고 그냥 세상 혼자 살고 싶어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직업상 제가 무슨 직업인지 밝히지 못하지만 언젠간 밝히겠지만, 20대 초반 애들을 진짜 뻔질나게 보는 직업입니다. 수백 명, 정말 좀만 과장 못하면 수천 명을 보는 직업이에요. 근데 걔네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얘네가 혼자 살고 싶어 하느냐? 혼자 살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전혀. 오히려 사람들이랑 같이 뭐 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편한 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요. 불편한 교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회사에 나간다거나 아니면 뭐 학교에 간다거나, 거기서 내가 원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만난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과 뭘 같이 할 때 회사에서 하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은 해야 되지만, 거기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 굳이 예의 차리면서 불편한 교류를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옛날에는 막 회사에서 만났어도 우린 가족이지 뭐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과도한 친목과 회식과 이런 것들을 하지만, 요새는 회사에서 만났으면 그냥 비즈니스 하는 사이지, 그냥 일하는 사이지, 뭐 굳이 그 이상으로? 약간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서 만난 분들과 막 쓸데없는 소리, 짜증나는 소리를 그냥 참고 듣고 싶지도 않고, 옛날 사람들은 한 50대 이상 분들은 그런 소리를 들어도 어른이니까 예의 차리면서 이렇게 네네 하면서 넘기는 시대고, 굳이 어른들과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제는 그런 좀 내가 선택하지 않은 필요 없는 공동체성을 유지할 생각은 별로 없어 보여요. 대부분. 그렇다고 혼자 살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혼자 못 삽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30대 초중반인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라는 게 입에 붙은 것도 이미 개꼰대가 되고 있다는 소리긴 한데, 아무튼 한 30대가 지나고 보니까 그 적막함이라는 걸 인간이 이기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혼자 사는 적막함. 물론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은 분들.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그런 사람들은 소수예요. 인간은 어느 정도의 느슨한 결속이라도 결속을 원해요. 현재 20, 30대들이 공동체성이 없고 교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정작 자기가 원하는 방식과 가벼운 교류는 오히려 20, 30년 전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뭐 시작은 온라인이죠. 온라인에서 내가 취향이 맞는 사람들과 너무 빠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연결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유대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충족이 돼서 그럼 온라인에서만 끝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요새는.
오히려 이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넘어오면서 오프라인에서 또 다른 커뮤니티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보드게임 사람 모으기가 힘들었다면 지금은 당근이나 여러 소모임 어플을 통해서 보드게임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보드게임을 하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전 테니스를 치니까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20대, 30대들도 여러 인터넷을 통해서 플레저 어플이나 스매시 어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테니스 하는 사람들 모여서 테니스를 치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그럼 이런 굳이 사람이 모여야 되는 운동, 보드게임 이것만 그렇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흔히 말해서 오타쿠, 집에서만 뭔가를 소비할 것 같은 사람들,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모여요. 막 코미콘 같은 데에 모여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이런 거 같은 데에 모여요. 얼마 전에 온 좀 거의 시조격인 하츠네 미쿠나 아니면 뭐 아이돌 마스터나 막 음악과 애니가 합쳐진 이런 공연 같은 곳에서 그런 오타쿠들이 모여요. 오타쿠라는 게 전 딱히 멸칭으로 쓰는 건 아닌데 혹시나 불편하시다면 죄송합니다. 그렇고 내가 책을 좋아한다. 내가 책을 좋아하면 트레바리 같은 곳에서 또 모여요. 물론 트레바리 굉장히 비싸긴 하죠. 막 책 모임이 30만 원, 35만 원 이렇게 돈을 내고서 독서 커뮤니티를 간다고? 그걸 진짜 가? 하는데 잘 모여요. 생각보다 트레바리 같은 곳에 사람이 굉장히 잘 모여요. 뭐 트레바리 같은 것도 있고 넷플 연가 같은 것도 있고 수많은 커뮤니티에 종목별 세션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 종목별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통해서 또 이익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옛날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내가 속할 공동체를 선택한다는 게 좀 어색한 표현이었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는 그냥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속해져 있는 거예요. 직장, 가족. 보통 직장 가족이죠. 직장 가족. 그리고 뭐 학교에서 이제 뭐 동창회, 동문회 이런 것들. 내가 활발하게 선택하는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내가 속해졌으면 그곳에 유대감을 갖는데, 요즘에는 내가 선택하는 공동체가 아니면 굳이 거기서 엄청난 유대감을 갖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일은 일.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장에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있으면 뭐 사회 부적응자가 아닌 이상 그들과 싸우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그들과 여가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뭐 운동이면 운동, 음악이면 음악, 음식이면 음식. 음식 같은 것도 취향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혼자 가기 힘든 음식점들 같이 돈 모아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철저하게 취향에 입각한 나랑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취향의 교류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취향 위주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내가 굳이 불편한 모임을 지속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는 또 다른 모임을 찾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근데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오프라인에 대한 갈망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히려 메타버스가 온다, 혼자 집에서 뭐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한창 제가 기억하기에 한 2010년대 말쯤에 이러한 붐들이 돌았어요. 온라인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자마자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 버린 거야. 아, 오프라인만 줄 수 있는 쾌감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했고 나도 모르게 오프라인에 굉장히 의지하고 있었구나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그 2년 동안 모든 오프라인이 단절됐을 때에 사람들이 그거를 더 여실히 느껴버린 거예요. 젊은 세대까지도. 내가 뭐 주변 친구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도 내가 어떤 특정 가수를 엄청나게 좋아해. 그 가수를 좋아하면 그 가수의 콘서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막 팬들의 모임까지도 있고, 가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팬들이 모여서 막 생일 카페를 만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취향만 기반한 그런 유대감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의 일상적인 삶도 혼자 사는 것보다 친구와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친한 친구,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 또한 인간의 본능인 거죠. 이거 인간의 본능. 근데 이 방식도 바뀌었어요. 내가 같이 살고 싶어 한다.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내가 친구랑 같이 살고 싶다. 그러면 자취방을 구해서 좀 싸게 2인 1실 같은 데를 구해서 뭐 거실 조그만 거 하나에 침실 하나 있으면 거기서 그냥 여찌저찌 복작복작 살았어요. 근데 요새는 서울 같은 곳에서 막 같이 살 수 있는 코리빙 서비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맹그로브 같은 뭐 호텔 겸 뭐 워케이션 하는 호텔 서비스 제공하는 데인데 방을 하나씩 줘요. 그냥 오피스텔처럼. 근데 그 방에는 침실만 있고 그냥 완전히 독립된 호텔 방 같은 데인데 대신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곳을 굉장히 잘 해놓는 거예요.
서울에 굉장히 많죠. 워크라운지들 되게 많잖아요. 큰 책상 있고 서로 공부할 수 있는 곳 있고 만나서 같이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공동 주방 같은 거 있고 흔히 여행 가면 볼 수 있는 도미토리 형식이긴 한데 근데 그거를 거기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세션들, 뭐 산책 세션들, 뭐 공방 세션들, 운동 세션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면서 또 그 안에서 또 하나의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거죠. 내 취향에 맞는. 혼자 살고는 있지만 같이 하면 재밌는 건 같이 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뭐 이런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내가 친구랑 같이 살고 싶은데 그럼 같이 원룸 투룸에서 복작복작 사는 게 아니라 같은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거야. 그냥 옆집으로. 혼자의 프라이버시는 보장이 되지만 둘이 밥은 같이 먹고 이러면서 유대 관계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 신문 기사를 보니까 1인 가구에서 1.5인 가구라는 방식이 새로 생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1.5인 가구. 혼자는 좋지만 혼밥은 하고 싶지 않다. 혼자 방을 쓰는 건 좋지만 그래도 재밌는 건 같이 하고 싶다. 혼자 살곤 있지만 가끔 울적할 땐 친구랑 같이 편하게 술 한잔 하고 싶다. 밥 한번 먹고 싶다. 치킨 먹을 때 한 마리 너무 많은데 같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느슨한 연대를 이제 지향하는 거야. 옛날에는 워낙 그 함께 다 같이 이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서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돈도 풍요롭고 공간도 돈에 따라서 분리할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옛날엔 이게 안 됐던 거고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지금이야 돈도 공간도 풍족한 시대니까 내가 보장받고 싶은 프라이버시는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나이 클수록 내 방을 갖고 싶잖아요. 프라이버시를 갖고 싶은 것도 인간의 본능이고 혼자가 외로운 것도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본질을 놓치면 인간을 오독하게 되고 세대를 오독하게 되고 또 세상을 오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로운 동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또 그거랑 마찬가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편한 걸 싫어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를 볼 때, 뭐 위세대에서 아래 20, 30대 세대를 볼 때, 저 새끼들은 이기적이야. 저 새끼들은 개인적이야. 라고만 보면 그 반대편의 측면, 그럼 쟤네들은 외롭지도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 거. 왜 외롭지 않겠어요? 왜 청년 자살률이 그렇게 높겠어요? 외로우니까 아픈 거거든요, 결국에는. 또 한 20, 30대 세대들이 5, 60대 세대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뭐 불편한 걸 다 참기만 해? 불편한 거는 개선하고 나아지려는 생각을 안 하나? 근데 인간은 또 익숙해지면 바꿀 수가 없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그건 윗세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그래요. 윗세대가 당연하게 감수해 왔던 것이 그러한 뭐 공동체성과 불편함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지. 결국에는 이러한 세대의 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발전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회가 발전할수록 프라이버시에 대한 지점은 굉장히 예민하게 지켜지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경찰과 도둑. 오죽 외로웠으면, 오죽 사람들과 놀고 싶었으면 경찰과 도둑이라는 곳에서 정말 내 어른의 자아를 다 벗어버리고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더 편한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다고 막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랑 경찰과 도둑 할 수 없잖아요. 내 사회적 신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회적 신분과 내가 즐거워하는 개인적 자아를 나누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외롭고 또 놀고 싶고 해방감을 얻고 싶으니까 경찰과 도둑 같은 거 하러 사람들이 모이고 혼자 있고는 싶지만 혼자 살고 싶어 하진 않으니까 코리빙 서비스로 가고 뭔가 느슨한 연대 1.5가구 형태의 주거 방식을 선택하고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마 인류가 멸종하거나 인간의 체온을 완벽하게 대체할 만한 AI 휴머노이드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흐름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한 2, 30년 지나면 진짜 피부랑 똑같은 따뜻한 이 체온과 대화와 이런 사람의 온기가 가득한 휴머노이드가 나올까? 근데 인간과 인간의 그 유대감이라는 게 좀 재밌는 게 진짜 휴머노이드가 지향하는 부분은 사실 완벽한 인간이잖아요. 완벽한 인간. 인간미라는 것은 근데 사실 부족함에서 나오잖아요. 뭐 한 2, 3일 머리 안 감으면 머리에서 냄새 나고 밥 먹고 이 안 닦으면 입에서 조금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어쩌다 코털이 삐져나와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게 인간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또 어쩔 때 기분 나쁠 땐 괜히 틱틱대는 게 인간이고, 또 그렇다고 기분이 풀려서 아 내가 아까 그랬지, 아 미안하다, 막 이런 게 결국 사람 사는 건데, 이런 것들까지도 완벽하게 구현할 만한 AI 휴머노이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인간이 혼자 사는 시대는 아직 오려면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하이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빠이.